자, 유동규가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주말 사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연휴 3일 동안에 유동규를 구속시켜 놓고 이 사태의 방향을 어느 정도로 잡아가려는 게 정권의 의도 같습니다. 근데 유동규에게 적용된 혐의는 8억 뇌물입니다. 그래서 5억을 김만배한테 받았고, 그 다음에 성남의 뜰 사업 이전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 씨한테 3억을 받아서 고작 8억 뇌물로 지금 유동규를 집어넣습니다. 지금 유동규에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개발 이익을 25% 받기로 김만배와 약속을 했고, 그래서 처음보다 이익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700억을 내놔라고 이야기가 된 걸로 보입니다. 2015년에 유동규는 이미 사업을 시작할 때 25%를 내놔라고 요구를 했고, 작년 10월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을 그만두고 나오기 전에 최종 액수를 700으로 확정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1월에 5억을 유동규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만배와 그의 가족이 소유한 화천대유 지분의 그 1, 3호를 보유하고 있죠. 그게 절반가량인 700억을 주기로 합의가 됐다. 자, 그래서 이 700억을 정리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아마 좀 말들이 심상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돈들이 많이 하도 이렇게 굵은 돈들이 돌아다녀서 복잡한데요. 473억 중에 100억 정도가 분양 대행 사업을 하는 박영수 친척에게 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 83억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이걸 안고 가라라는 자기들끼리의 내부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고, 473억의 남은 부분은 어디로 갔는가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먹을 때는 좋았는데 나눌 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내부의 그 녹취록에 들어있는 내용에 따르면 자금 흐름과 관련해서 아무리 소명해도 83억이 모자란다라는 내용이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이 이 83억짜리 이상한 돈의 흐름을 적발했다. 그래서 빨리 수사하라고 경찰청에 통보했고, 경찰청이 용산경찰서에 배당을 했고, 지난 4월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9월까지 뭉개다가 이제야 수사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3억의 용처를 두고 핵심 관계자 한 사람이 또 다른 관계자에게 당신이 안고 가면 가족들을 보살펴 주겠다 했고, 그래서 당신이 횡령한 걸로 하라고 교사도 했고, 그래서 노름하고 술 마셔서 돈이 사라졌다. 거기에 83억을 썼다고 하면 당신 가족들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도록 해주겠다. 법원으로 추징당할 테니 83억에 대한 대가로 200억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덜미가 단단히 잡혔고, 그래서 유동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부분에 총 11억을 돈을 작년 말부터 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번에 5억을 걸었습니다만은 그 5억 이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돈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8억 3천, 5억, 3억 등 여러 가지 돈이 김만배 쪽에서 유동규로 흘러 들어갔는데, 그 중에 5억을 검찰이 문제로 삼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조선일보 등 신문 내용에 보면 유동규 집을 지금 압수수색을 할 때 지난달 29일 날 했죠. 유동규가 부인하고 이혼하고 혼자서 오피스텔에 사는데 이 이혼도 상당히 웃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한 부분에도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근래 며칠 동안 유동규에게 과거에 적준이라는 철거, 거기에 팀장으로 있었다. 그러면서 유동규에 관한 과거 깡패 철거 용역 이야기들이 돌아다녔는데, 그는 동맹이인으로 보이고 이번에 나타난 유동규는 아닌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요, 낚이기 쉬운데 낚여버리면 끝이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유동규는 이혼을 하고 혼자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용인의 오피스텔, 오피스텔이면 자그만하잖아요. 원룸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기가 매우 쉬운 그런 대상입니다. 근데 오피스텔에 지금 압수수색 때부터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하는데, 수사팀이 문을 강제로 열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유동규가 폰을 밖으로 집어 던졌고, 그래서 검사 중에 한 명이 그 다음에 유동규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2-3시간가량 유동규를 면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은 당사자가 전혀 예측하지 않은 타이밍에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영장을 제시하고 곧바로 핸드폰 등을 압수하는 것과는 너무 허술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시간 면담을 했다는 것도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유동규는 압수수색을 예상을 했는지 지난 9월 23일 날 오피스텔을 월세 50만 원에 계약하고 이혼했다면서 거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규가 밖으로 휴대폰을 던졌고 그걸 확보 실패했다라는 것도 웃긴다는데, 오피스텔은 창문이 2개 있는데 한쪽 창문에서 던지면 1층 도로에 던지는데, 근데 그 도로에 방범 카메라가 있어서 보니 떨어진 게 없었고, 또 다른 창문으로 던질 때는 5층 테라스로 떨어지는 구조인데 5층 피부과를 통해서만이 테라스 출입이 가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입주자들이 이런 상황을 검찰 관계자들에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주워갔다면서 검찰이 이걸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유가 던졌다라는 폰은 이후에 서울 송파에서 신호가 잡힌 뒤 그 뒤로 추적이 되지 않았는데, 유씨 측의 지인은 밖으로 던진 폰은 최근에 개통한 거고 기자들 전화가 많이 와서 짜증이 나서 던졌고,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다고 했으나 검찰이 확보하지 않았다. 옛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에서 유씨가 휴대전화를 판매업자에게 맡겼다 하면서 업자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검찰도 휴대폰을 확보할 의사가 없었고 유씨도 휴대폰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주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 원래 지가 살던 데에서 잡히게 되고 압수수색을 당하면 거기서 뭔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감차도 나와요. 그래서 급히 새로운 오피스텔을 이사간 척해서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게 한 거고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않은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의 압수수색 태도로 이미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 거라는 게 다 알려졌어요. 자, 그런데 동당 주변에서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영학이 추석 전에, 그러니까 회계사 정영학, 이번에 검찰에 모든 자료를 갖다 준 사람이 검찰에 제출한 서류를 추석 전에 김기현을 만나 먼저 보여줬고, 동당의 원내대표죠. 김기현은 곽상도 포함해서 이재명 지사 측근들 명단을 이때 이미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준석이가 이재명과의 논쟁에서 4명 측근 찌라시가 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찌라시가 아니라 정영학 회계사가 갖다 준 자료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홍준표 등이 국민의힘이 정권 잡으면 이재명 감옥 간다라고 발언을 했고, 현재 동당은 정영학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들고 있으면서 검경 수사 자료를 지켜보고 있고, 현재 이런 상황들이 청와대의 문가리한테도 보고된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청와대가 이재명 측에 합수본이라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전달했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어요.
합수본은 그나마 정권이 컨트롤할 수 있는데 특검은 손을 쓸 수가 없다라고 했고, 이재명은 그래서 합수본은 수용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동당에서는 지사직을 날릴 위기가 벌어졌을 때 그 변호사비를 어디에서 나갔는가를 보는 게 관건이다라고 보이는데, 동당에서는 이재명이가 주말에 좀 장고를 하고 출구 모색을 할 거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기는커녕 주말에 이재명이가 거의 후보가 구분홍선을 넘어서 확정이 되었고, 이재명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수기당의 후보를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갈 때까지 막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당이 이런 쓸데없는 기대하지 말고 이쯤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국민 앞에 다 공개해서 특검을 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 자료도 초반에 까지지 않으면 전부 이 자료에 대한 적당한 문제는 구실까지 검찰과 경찰이 유동규, 이재명 측과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초반에 바람이 확 불어야 되지, 지금 유동규 영장 친 내용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게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수사로서는 거의 없다. 그러면 지금 검경 수사를 초반에 뭉개버려야 된다. 그리고 증거가 많이 사라졌고 나무기 일찌감치 가족들 데리고 도망을 간 걸 봐라. 그래서 구속자가 유동규에서 김만배로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수사가 틀을 정해놓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철저하게 유동규를 꼬리를 자르고, 유동규 또한 이재명 측이 보낸 사람과 며칠 전에 대화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는 이제 정상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에 관련해서 동당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초반에 다 까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켜서 이게 특검이든 뭐든 끌어내야지, 지금 검경의 수사 지켜볼 필요나 가치조차도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지